여러분 요즘 TV 볼륨을 계속 올리고 계시지 않나요? 예전보다 말소리가 잘 안 들려서 자꾸 리모컨에 손이 가고 엄마 소리 좀 줄여요 라는 말을 자주 듣고 계신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45년째 진료 중인 74세 이비인후가 전문의 윤상필입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예전처럼 들을 수만 있어도 좋겠어요 라고 하시는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리다 보니 가족과의 대화가 줄어들고 나중에는 혼자 멍하니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 환자 중 인천 서구에 사시는 78세 유정이 어르신은 TV 볼륨을 저미까지 올려야 들을 수 있었고 손녀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아무 말도 못 하셨습니다. 소리가 안 들리니까 말도 잘 못하게 된 거죠. 손녀가 할머니 왜 아무 말도 안 해? 라고 물었을 때 그냥 눈물만 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하루 3분기 훈련법을 실천한 지 단 4주 만에 볼륨이 절반으로 줄었고 보청기 없이도 손녀와 통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막힌 귀가 뻥 뚫리고 평생 보청기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정보만 정확히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나 지인 중에도 이런 증상을 겪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고민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부터 막힌 귀를 뻥 뚫는 난청관리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귀안을 안쪽에서 여는 운동입니다. 소리는 귀로 듣지만 그 전에 귀 안에 있는 문을 먼저 열어야 합니다. 그 문이 바로 이관입니다. 이관은 고막, 안쪽과 코를 연결하는 아주 얇은 통로인데 여기가 막히면 아무리 큰 소리도 먹먹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귀가 막힌 것 같고 한쪽만 답답하거나 소리가 울리듯 겹쳐 들리는 느낌이 드신다면 지금 이 방법을 꼭 실천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진료한 분들 중 이 방법 하나만으로도 큰 변화를 체감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 한 분, 남양주에 사시는 72세 박명자 어르신은 전화통화 중 상대방 말이 자꾸 겹쳐 들린다고 하셨습니다. TV 볼륨은 괜찮은데 가까운 사람 말이 오히려 잘 안 들린다고 하셨죠. 제가 이관 열기 훈련을 알려드리며 하루 3번 1분씩만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렸고 박명자 어르신은 정말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번 점심 먹고 산책 후 한번 잠자기, 전 침대에서 한번. 일주일 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귀가 막힌 게 아니라 이제야 열리는 것 같아요. 통화할 때 소리가 덜 울리고 밖에서 바람 부는 소리도 다시 들려요. 이건 보청기로 얻는 변화가 아닙니다. 귀가 스스로 회복하려는 힘이 생긴 거죠. 그럼 박명자 어르신이 하신 방법 그대로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관 열기 운동 방법. 하품하듯 입을 크게 벌려줍니다. 입을 크게 벌리는 것만으로도 귀 근육이 스트레칭 됩니다. 입을 다문 채 코를 양손으로 막고 바람을 부드럽게 내보냅니다. 귀로 바람이 통하는 듯한 느낌이 들면 잘하신 겁니다. 귀에서 딸깍 소리가 나거나 안쪽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면 이관이 열린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세게 불지 않는 것입니다. 귀에 압력이 생기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으니 부드럽고 천천히 편안하게 하셔야 합니다. 특히 샤워 후나 아침처럼 몸이 따뜻할 때 해주시면 이관이 훨씬 부드럽게 열리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 마신 후 하시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너무 자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3회 1분씩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코막힘, 감기, 비염이 심한 날에는 잠시 쉬는 게 좋습니다. 귀 염증이 있거나 수술 이력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전문의 상담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훈련 중 통증이나 어지럼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중단하세요. 이 방법은 보청기를 대신할 수 있는 마법 같은 방법은 아니지만 귀가 스스로 다시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입니다. 당장은 확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관이 열리는 순간 소리의 통로가 다시 열리고
뇌로 향하는 청각 자극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 훈련이 되면 그 다음은 훨씬 빠릅니다. 열린 귀의 소리를 자극하는 법. 이제 두 번째 훈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루틴을 실천하시고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말귀가 더 빨라졌어요. 예전보다 대화가 끊기지 않아요. 기억력도 좋아졌는지 자꾸 까먹던 약 먹는 시간도 이제 기억나요. 귀는 단지 소리를 듣는 기관이 아니라 청각 자극을 통해 뇌를 깨우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루틴은 귀와 뇌를 동시에 자극하는 귀 스트레칭 3가지입니다. 하루 3분이면 충분합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뇌까지 확실히 반응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귀를 직접 자극하는 기본 스트레칭입니다. 가볍게 귓바퀴를 잡고 위로 옆으로 아래로 천천히 당겨주세요. 한 번에 5초씩 방향을 바꿔가며 3번 반복합니다. 이 동작만으로도 귀 속 혈류가 훨씬 원활해지고 귀 주변 근육과 신경이 깨워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아침에 몸이 따뜻할 때 하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샤워 후나 세수하고 바로 하셔도 좋습니다. 몸이 뻣뻣하면 움직이기 어렵듯 귀 주변 근육도 먼저 풀어줘야 소리가 잘 들어옵니다.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양쪽 귀를 손으로 가볍게 잡고 위로 5초간 천천히 당겨줍니다. 다시 아래로 5초, 그리고 바깥쪽으로 천천히 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손바닥으로 귀를 덮고 부드럽게 돌려주세요. 온기가 돌게 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이 동작은 혈류를 증가시켜 귀 주변 신경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는 귀 주변의 청각 반응 혈자리를 눌러주는 지압법입니다. 귀에는 소리를 담당하는 중요한 혈자리들이 있습니다. 하루 한 번 지그시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이명 완화 청각 신경 자극 귀 주변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포인트, 이청귀 위쪽 끝 딱딱한 연골 가장자리를 손가락 끝으로 5초간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두 번째, 이주귀 구멍 앞쪽 도톰하게 튀어나온 부위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5초간 꾹 눌렀다가 천천히 떼세요. 세 번째, 이문턱을 움직일 때 오므라지는 귀 앞쪽 부분입니다. 손끝으로 세니초 5초 눌렀다 떼기를 3번 반복합니다. 이 세 포인트를 매일 눌러주기만 해도 귀 안쪽 자극이 살아나고 막힌 느낌이 점점 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번 마지막 훈련은 귀가 열린 상태에서 뇌까지 자극하는 루틴입니다. 방법은 간단하지만 효과는 꽤 확실합니다. 눈을 감고 익숙한 트로트 한 곡을 조용히 듣는 것. 처음엔 소리에만 집중하고 익숙해지면 입모양으로 따라 부르기. 그리고 가사 없이도 멜로디만 따라할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이 훈련은 단순한 노래 부르기가 아닙니다. 청각 중추와 언어 중추, 기억 중추까지 한 번에 자극하는 아주 강력한 귀뇌 통합 훈련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76세 정계순 어르신은 손녀와 대화 중 자주 하고 되묻는 자신이 위축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루틴을 2주 실천하신 후엔 오히려 본인이 먼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며느리 말도 잘 들리고 트로트 따라 부르다 보니 단어도 더 빨리 떠올라요. 오랜만에 대화가 즐거워졌어요. 정말 기쁜 순간이었습니다. 작은 팁을 드리자면 이 루틴은 아침 식사 후나 저녁 샤워 후 몸이 따뜻할 때 하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음악은 익숙한 곡 한 곡만 반복하셔도 충분하고 소리는 작게 틀되 귀는 그 소리에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하루 3분 단지 그만큼만 투자해도 귀와 뇌는 분명히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들리지 않아 멀어졌던 소리들과의 거리를 다시 좁혀보는 겁니다. 하지만 귀만 훈련한다고 대화가 쉬워지지는 않습니다. 청각 자극을 뇌까지 연결해야 말귀가 빨라지고 반응 속도가 개선됩니다. 지금까지의 루틴으로 이제 귀는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현실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 소음 속 대화 훈련으로 넘어가야겠죠. 시장, 병원, 버스, 안식당처럼 말이 잘 안 들리는 장소에서 우리는 어떻게 훈련해야 할까요? 귀는 열렸고 뇌도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조용한 곳에선 괜찮은데 시끄러운 데만 가면 다시 안 들린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장병원, 식당버스처럼 주변 소음이 섞여 있는 환경에서는 말귀가 뭉개지고 누가 나한테 말했는지도 모를 때가 생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귀가 아닌 뇌의 해석 능력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소음 속에서 누군가의 말을 골라내려면 귀가 소리를 듣고 뇌가 그걸 해석하고 그 중에서 필요한 말만 순간적으로 걸러내야 하거든요. 이 능력은 훈련을 통해서만 좋아질 수 있습니다. 김재복 어르신은 시장에 가면 말이 끊기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냥 멍하니 서 있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가게 주인이 가격을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들어서 한참 뒤에 되물었고 그게 쌓이다 보니 사람 많은 데 가는 걸 꺼리게 되셨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시장에서도 대화가 끊기질 않아요. 버스에서 기사님이 뭐라고 해도 들리고요. 오히려 내가 먼저 말도 걸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건 바로 소음 환경 속에서 말귀를 알아듣는 훈련 실전 듣기 루틴을 실천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부터 시작합니다. TV를 틀어놓은 상태에서 가족과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TV 볼륨은 평소보다 낮게 설정합니다. 처음엔 가족 말이 잘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귀와 뇌가 잡음 속 말소리를 분리해내는 능력을 스스로 키우게 됩니다. 처음엔 짧은 말에서 점점 긴 문장으로 뉴스보다 드라마보다 예능이 더 어렵습니다. 훈련 시간이 3분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소음 환경은 피하는 게 아니라 익숙해지는 게 답입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이름 부르는 소리를 집중해서 듣기 버스에서 기사님 말귀 붙잡기, 식당에서 주문할 때 직원 말 되묻지 않고 정확히 따라하기. 이건 단순히 귀 훈련이 아니라 뇌가 소리 정보를 분리하고 정리하는 훈련입니다. 처음엔 멍해도 괜찮습니다. 3일, 5일 지나면 놀라울 정도로 말귀 반응 속도가 달라집니다. 김재복 어르신은 매일 아침 뉴스 보면서 TV 대화 훈련을 3분씩 했고 마트와 버스 안에서 말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내가 대화에 끼질 못했는데 지금은 손자랑 게임 이야기까지 해요. 손자도 이제 내 말 듣고 웃어줘요. 사람과 사람이 소통한다는 건 그냥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그 안의 의미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처음엔 TV 말소리와 대화를 동시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영수증 주세요. 버스 몇 번이죠 등 반복 대사 중심으로 해보세요. 귀가 지치면 반드시 쉬어주세요. 하루에 3분 많아도 5분이면 충분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히 들으려 하지 마세요. 멍해도 괜찮습니다. 뇌가 훈련 중인 증거입니다. 시끄러운 곳에서 너무 무리하면 스트레스가 커질 수 있으니 하루 한 번 한 장소씩만 적용해 보세요. 이제 귀는 열렸고 소리도 잘 들어오고 소음 속에서도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청력이 회복되었을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바뀌는지 아시나요?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 그리고 마음의 연결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회복의 순간을 직접 경험하신 실제 어르신의 이야기와 함께 청력 회복이 삶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 이제 내 말 잘 들리죠?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청력 훈련을 하신 어르신들 중에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소리가 들리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말이 들린다는 게 더 감사해요. 소리는 귀로 듣지만 말은 마음으로 듣는 거잖아요. 귀가 들리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건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입니다. 유정희 어르신은 손녀와 영상통화 중에 할머니 왜 아무 말도 안 해? 라는 말을 듣고 전화를 끊고 나서 혼자 한참을 우셨다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못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손녀 목소리는 너무 작고 말은 너무 빨라서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답니다. 그 이후로 손녀가 전화를 걸어도 일부러 받지 않으셨대요. 괜히 대화도 못하고 내가 더 서운하게 만들까봐 이게 어르신의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청력 훈련을 시작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유정희 어르신은 다시 손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녀가 전화를 받자마자 한참 동안 웃기만 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이어진 그 한마디 할머니, 이제 내 말 잘 들리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보청기 없이도 다시 가족들과 이야기할 수 있게 됐어요. 유정희 어르신은 그날 이후 손녀와의 통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이전엔 1분도 안 돼서 잘 안 들려 하고 끊었던 전화를 지금은 10분, 20분씩 이어가고 계십니다. 소리를 다시 듣는 것도 기적이지만 내가 대화에 다시 낄 수 있다는 게 더 기뻐요. 이건 단순히 귀가 열린 게 아닙니다. 마음이 다시 열리고 가족과의 연결이 회복된 거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귀가 닫히면 듣지도 못하고 대답도 못하니 그저 옆에만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삶을 돌려놓는 게 바로 청력 회복이고 작은 훈련의 힘입니다. 훈련은 단지 소리를 위한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귀 열기 루틴 지압, 트로트 실전 듣기 훈련의 모든 과정은 단순히 귀만 좋아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시 웃고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소리가 들리면 말이 들리고 말이 들리면 표정이 보이고 표정이 보이면 감정이 연결됩니다. 이걸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통해 직접 보았습니다. 귀는 듣는 기관이 아니라 마음을 이어주는 기관입니다. 유정희 어르신이 저에게 하신 마지막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귀는 그냥 듣는 데만 쓰는 게 아니었네요. 가족 마음이 들리니까 이제 내가 다시 살아가는 기분이에요. 이 말을 듣고 저 역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청력은 단순히 소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기억 존재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면 이제 그 다음은 이 회복을 꾸준히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의 루틴을 정리하고 하루 3분을 어떻게 구성하면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어떤 시간대에 하는 게 좋은지까지 마지막 장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귀는 훈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귀를 열고 뇌를 깨우고 사람과 다시 연결되는 여정을 함께 하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나도 될까? 이런 마음으로 영상을 시작하신 분들도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해볼만 하다.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 보청기 없이도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알려드린 하루 3분 훈련법을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낮 실천, 루틴, 점심 드시고 산책 한번 다녀오세요. 햇볕 쬐고 조금만 걸어도 귀와 뇌가 깨어납니다. 집에 오시면 좋아하는 트로트 하나 틀어보세요. 그냥 듣지 마시고 같이 따라 불러보는 거예요. 그게 귀 자극 뇌 훈련 발음 훈련까지 다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 지압 5분만 해주세요. 귀를 잡고 돌리고 위아래 문지르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저녁 실천 루틴. 샤워로 하루 피로를 씻으셨다면 TV 소리를 살짝만 줄여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귀가 점점 적응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가족한테 뭐라고 했어? 한번 물어보세요. 대화가 훈련입니다. 이렇게 3분만 맑기 훈련하셔도 다음날 훨씬 덜 답답해질 거예요. 총 소요 시간 하루 3분 내외. 이게 전부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이관 열기 운동입니다. 하품하듯 입을 벌리고 코를 막은 채 바람을 살짝 내쉬주세요. 귀에서 딸깍하는 소리가 나면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하루에 3번 한 번에 1분 정도 해주세요. 그 다음은 귀 스트레칭과 지압입니다. 귀를 위아래로 천천히 당겨주시고 귓바퀴 앞쪽과 위쪽 귓구멍, 옆부분을 살살 눌러주세요. 딱 3분이면 됩니다. 귀 주변 혈류가 살아나면서 청각에도 도움이 됩니다. 트로트 따라 부르기도 효과가 좋아요. 식사 후나 산책 후에 좋아하는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눈 감고 가만히 듣다가 작게 따라 불러보세요. 이게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뇌를 자극해주는 훈련입니다. 하루 3분이면 충분해요. 마지막은 실전 대화 훈련입니다. 저녁에 TV를 틀어놓고 가족과 대화해보세요. TV 소리는 줄이고 사람 말소리에 집중하는 거예요.
실제로 병원이나 식당에서도 말귀를 잘 붙잡는 훈련이 됩니다. 하루에 3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감기나 비염이 심할 땐 무리하지 마시고 푹 쉬는 게 우선입니다. 무리한 훈련은 오히려 귀에 부담을 줍니다. 귀에 염증이나 수술 이력이 있다면 전문의 상담 후 시작하세요. 훈련은 보조일 뿐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꾸준히 하루 3분 매일 반복하는 게 핵심입니다. 많이보다 오래 세게보다 정확하게 지금 시작하세요. 귀는 한번 나빠지면 돌아오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저는 40년 넘게 진료하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이 다시 들을 수 있게 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완벽히 회복된 건 아니어도 다시 말귀가 붙었다, TV 볼륨 줄이고도 잘 들린다, 손주 말이 또렷하게 들려서 대답할 수 있었다는 이런 변화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귀는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 훈련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귀 훈련 루틴 딱 3분이면 됩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청력과 기억력을 되살리는 아주 중요한 시작입니다. 저 윤상필이 앞으로도 병원 안 가고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노후 루틴을 정직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 실천 중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귀가 다시 열리고 소중한 사람과의 대화가 다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삶의 교훈은 바로 작은 실천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가 막히고 소리가 멀어질 때 유정의 어르신처럼 손녀의 목소리를 듣지 못해 눈물 짓는 순간은 단순히 청력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의 연결, 마음의 소통이 끊어지는 아픔입니다. 78세에 TV 볼륨을 44회까지 올려야 했던 유정의 어르신이 하루 3분기 훈련으로 보청기 없이 손녀와 통화하며 웃음을 되찾은 이야기는 감동 그 자체입니다. 귀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기관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박명자 어르신이 이관 열기 운동으로 바람 소리를 다시 들었고 전계순 어르신이 트로트 따라 부르며 대화의 즐거움을 되찾은 것처럼 작은 노력은 청각뿐 아니라 기억력 반응 속도, 삶의 활력을 되살립니다. 김재복 어르신이 시장에서 다시 말귀를 붙잡고 손자와 게임 이야기를 나누며 웃을 수 있었던 변화는 우리가 소음 속에서도 훈련으로 소통의 문을 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귀가 멀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루 3분 이관 열기, 귀시, 스트레칭 트로트 따라 부르기, 소음 속 대화 훈련 같은 작은 실천이 삶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소리가 들리면 말이 들리고 말이 들리면 마음이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귀도 마음도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감동을 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부터 귀 훈련 시작해요. 같은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더 많은 건강 비법을 함께 나누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클릭이 소중한 사람들과의 연결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바뀔 거예요.